6대째 도공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17살부터 감 앞에 앉았던 도공에게 불 떼는 일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불 조절하는 거고 불을 떼는 그 시간과 불 조절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마에서 나온 것은 바로 소금. 이 소금이 이젠 도자기만큼 귀하다는데요. 도자기 대신 소금을 굽는 도공.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에서 황토 구운 소금을 만들고 있는 나희술입니다. 황토소금 굽는 도공 나희술 명인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전라북도 고창. 옛날엔 집집마다 도자기를 빚을 정도로 흙 좋기로 소문난 동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희술 명인도 대대로 이 동네에서 도자기를 빚는 도공이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윗대 할아버지까지 대대로 도공이었다는군요. 도자기는 이제 저희 손조 6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6대째 이어오고 있거든요. 17살부터 시작해 어느새 도공 경력 50년이 넘는 나희술 명인. 앉은 자리에서 도자기 한 점을 금세 완성할 정도로 몸에 배인 일인데요. 이젠 도자기 대신 공들이는 일이 있다고요? 저희 손자 때부터 했던 게 이어가면 참 좋은데 사람이 이제 먹고 사는 게 뭐 목건여기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 길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금 굽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졌거든요. 작업장 한쪽에는 황토 그릇을 만드는 작업대가 마련돼 있는데요. 틀에 황토를 넣고 찍어내 그릇을 만듭니다. 틀에 넣고 찍는 작업이지만 도공만의 비법이 있다고 하는군요. 이게 이제 황토인데 순수한 황토만은 아니에요. 황토만 하게 되면은 이 용기 만들어진 게 굽는 과정에서 다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흙도 약간은 들어가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고온에서 깨지는 황토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흙을 섞어 반죽을 한 뒤 그릇을 만드는 건데요. 오랜 기간 흙을 다뤄온 도공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잘 건조시킨 뒤 가마에 구우면 단단한 황토 그릇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걸 다시 손질하고 이렇게 말리고 해서 거기에 이제 말려진 걸 가마에 넣어서 이제 한 850도에서 900도 되게 이 황토 용기를 또 굽는 거예요. 잘 구워진 황토 그릇에 소금을 채워 넣는데요. 맛을 위해 3년 이상 간수를 뺀 천일염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소금을 그릇에 가마에 넣고 구워 소금의 나쁜 맛은 빠지고 황토의 좋은 성분은 소금에 배이게 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거 참 신통방통하구만요. 여기 이제 소금을 굽는 가마예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소금을 다 쟁여놓고 이제 불을 지피기 직전이거든요. 도자기를 굽던 가마에 소금을 굽는 나희술 명인. 장작 대신 가스로 불을 떼고 도자기 대신 소금을 굽고 있지만 불 때는 정성만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소금도 귀한 작품이나 다름없죠. 불을 떼는 과정이 보통 약 한 20시간, 20시간 정도 불을 떼는데 그 중간에 이제 온도를 올렸다가 낮췄다가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어떤 과정보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소금의 그 질이 정리가 돼요. 황토 그릇도 깨지지 않고 소금도 녹지 않는 온도로 하루 꼬박 불을 떼는 작업. 이 황토 소금에 도공의 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위에 뿌리 내린 송악입니다. 어쩐지 힘든 시절 꿋꿋하게 살아낸 명인을 닮은 것 같네요. 아이고 또 친구들 오네. 저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왔습니다. 이 댁은 대문 낫기로도 유명합니다.
오다 가다 들르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지금 소금 구워서 제 친구들이에요. 여기서 항상 나하고 같이 늘 많이 내 일도 도와주고 또 같이 차도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 날마다 만나시피 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일 많은 집이라 일손 보태려고 오셨다는군요. 구석을 다 갈아야 돼. 아니나 다를까요? 오자마자 장비부터 집어듭니다. 자, 당겨봐. 자, 하나, 둘. 하나, 둘, 옳지. 전장까지 쌓아올린 황토 소금을 어떻게 꺼내려나 했더니 믿는 구석이 있었네요. 됐어 이제. 자, 됐어. 이제 한번 연대로 찍으시죠. 아이고, 이제 이거 내서 작업할 거예요 이게. 잘 구워낸 소금은 그릇째 나가기도 하고 따로 털어내 재포장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야, 이거 정말 일이 많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굽게 되면은 보통 한 30% 정도가 줄어요. 그럼 이제 줄어진 이 양을 이제 굽다 보면은 이렇게 금가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걸 이제 이렇게 다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황토 소금은 우리가 알던 소금과 빛깔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흑빛이 도는 게 특징인데요. 그 맛에도 변화가 생긴답니다. 첫째는 쓴맛이 없고 이제 짠맛이 좀 더 부드러우면서 이게 끝맛이 이렇게 입맛을 다시잖아요. 그러면 끝맛이 단맛이 나요. 맛은 물론이고 입자도 고와진다는데요. 황토의 좋은 성분은 나오면서 소금은 녹지 않을 정도의 온도를 절묘하게 맞춰낸 결과지요. 천일염이 굽잖아요. 그러면 그 천일염 입자가 굽는 과정에서 열을 받는 과정에서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스러져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부스러지거든요.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수작업으로 만들어내니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염기가 없는 이제 완전히 윗나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명인이 온 신경을 쏟아 만든 소금인데요. 도자기나 소금이나 귀하기는 매 한 가지랍니다. 항상 신경은 예민하게 써지고 신경이 많이 가고 이게 정말 소금이 잘 구워졌을 때는 그보다 더 마음이 흐뭇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친구들도 더 정성을 쏟아서 돕습니다. 작업장 바로 옆에 나이술 명인이 생활하고 있는 안채가 있습니다. 땀깨나 흘린 친구들을 위해 명인이 특별한 커피를 준비하는데요. 아니 이거 소금 아니요? 이 커피에 지금 소금을 넣은 거예요. 소금. 우연히 소금 커피를 맛본 뒤에는 커피 마실 때마다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먹고 있다는데요. 어울릴까 싶지만 이게 또 별미랍니다. 소금 명인의 댁에서는 간식 하나도 이렇게 특별합니다. 커피에다 이제 소금을 탔으니까 이리 와서 마셔봐. 소금 커피 한 잔씩 마시고. 몸에 좋은 소금이라 먹어도 나쁠 건 없지만 이거 과연 맛이 어떨까요? 소금 커피에 소금 과일까지.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뭐 짠 기운도 없어. 이거 이렇게 먹어봐도 별로 안 짜요. 이 상토에 나온 거는. 그런 소금을 만들기 위해 1년 내내 작업을 이어가느라 고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옆에서 챙겨주는 친구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내친 김에 색소폰 연주를 들려주는 명인.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소금 만드는 일이 여간 고된 게 아니었는데요. 그때 힘이 돼준 게 바로 친구들이었습니다. 아우 잘하네.
어떤 때는 이 친구들이 참 정말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니까 정말 부담도 오고 또 고맙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은 앞으로도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늘 어우러져서 살다 보면은 남은 인생이 좀 즐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혼자 남은 명인. 하지만 외로울 새도 없는데요. 이 상자들이 다 일거리입니다. 아까 가마에서 이렇게 구워진 소금 있잖아요. 그 소금을 이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작업이에요. 좋은 소금을 골라 황토 그릇에 소금을 굽고 일일이 포장하는 일까지 손수 다 하는데요. 하나부터 10까지 이 손에서 완성되는 만큼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이제 저희 이제 소금을 먹고 사람들이 참 맛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소금이 단맛이 난다는 그런 손님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소금을 통해서 자기들이 몸이 참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자부심도 있고 마음이 흐뭇해요. 네. 도공의 삶 대신 택한 황토 소금. 도공에서 식품 명인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인데요. 이 소금 하나에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다 담았습니다. 이 황토 구운 소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제 이 소금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거나 또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참 좋다는 그런 그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저는 원하고 앞으로 제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좋은 소금이 최대한 많이 이렇게 보급될 수 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도공에서 사람들의 입맛을 훔친 소금 명인으로 변신한 라희술 명인. 건강한 먹거리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그의 앞날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롱보드와 하나 되어 성공시키는 화려한 기술. 보고만 있어도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이제 그 바람 뚫고 나가는 그 바람 맞으면서 그게 너무 재밌고 내가 이거를 조작하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막 만들고 이런 너무 재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존재만으로 롱보드계를 긴장시킨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롱보드 라이더 16살 전인우입니다. 남다른 재능으로 롱보드계를 접수한 전인우 선수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경기도 고양의 한 공원. 보드를 타고 봄바람을 가르는 한 남자. 멀리서도 시선을 확 사로잡는데요. 자유자재로 돌고 보드 타고 점프하며 묘기를 이어가는 모습에 발에 자석이 달린 건 아닌지 의심까지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타고 계시는 게 뭐예요? 이거는 롱보드라고 하는 보드입니다.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좀 짧고 이제 롱보드는 긴 보드를 해가지고 길어가지고 롱보드라고 합니다. 롱보드 라이더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역대급 신동 인우군. 3년 전 만 14세의 나이에 국내 최대 롱보드 대회 프리스타일 분야 우승 차지, 최연소 우승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성인 선수와 겨루 이룬 놀라운 성취였는데요. 이후 같은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거머쥐며 그야말로 롱보드계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극소수의 선수만 할 수 있다는 고난이도 기술도 척척. 매뉴얼이란 기술이 보드 앞바퀴만을 이용해서 가는 기술이거든요. 이거를 백플립이라는 트릭과 섞어서 한 연객이에요. 한 가지 기술을 익히기까지 넘어지기도 수십 번.
오늘날 인후군의 성취는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이랍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많이 넘어지고 많이 부딪히고 했었는데 이제 점점 타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막 넘어지지도 않고 막 많이 부딪히지도 않고 그래서 점점 타다 보면 또 보드랑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막 많이 다치진 않는 것 같아요. 우연히 시청한 인터넷 영상에 매료돼 시작한 롱보드. 인후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프리스타일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까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며 수많은 대회 석권 중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인후군의 뒤를 따르며 촬영 중인 한 사람, 바로 인후군의 아버지 성배 씨인데요. 아들의 멋진 모습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전동휠에 몸을 실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게 근데 누군가 이게 혼자 할 수 없다 보니까 또 누구한테 자꾸 옛날에는 형아들이 좀 부탁을 하면 많이 찍어주셨는데 이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수없이 찍은 엉덩방아도 그의 열의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데요. 되게 좋죠. 그 아버지랑 소통도 하면서 찍고 하니까 더 좋고 영상도 예쁘게 나옵니다. 누가 부자지간 아니랄까 봐 영상 확인하는 표정이 똑 닮았네요. 성배 씨의 혼신의 작품 감상해 보실까요? 광고의 한 장면이라고 해도 손색 없는 수준. 아들을 향한 사랑이 빚어낸 걸작입니다. 또 하다 보니까 또 이쁜 그림 담아주고 싶다 보니까 조금 둘이 소통을 많이 하면서 좀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찍어주고 있어요. 공원 연습을 마치고 온 곳은 인근 체육관. 이렇게 여기 어디예요? 여긴 제가 예전부터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태권도를 했었어가지고 오늘 태권도 하러 왔습니다. 롱보드에 빠지기 전부터 태권도를 꾸준히 수련했다는 인후군. 시범단 생활을 했을 정도로 태권도 실력도 상당하다는데요. 태권도를 통해 단련한 균형 감각은 롱보드 기술을 익히는 밑바탕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도 롱보드 훈련? 순식간에 체육관을 롱보드 연습장으로 만드는데요. 아이고, 정말 못 마리는 롱보드 열정이네요. 태권도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건가요? 타다가 또 태권도 하고 하려고 해요.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연습하는 인후군. 역대급 기록을 괜히 써내려간 게 아닌가 봅니다. 우리 운동할까? 안 돼? 옷 갈아입고 옆에서 만나. 사실 이 체육관의 관장은 아버지 성배 씨. 인후군의 태권도 스승이기도 한데요. 다정한 아버지이자 엄한 스승으로 인후군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보드 타고 와서 또 이제 몸 가볍게 또 스트레칭 좀 해주고 몸을 풀어놔야지 또 이제 아이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도장에서 또 같이 운동하게 됐어요. 약간씩 다르게 들어가게. 전동휠 위에서와 달리 카리스마 뿜뿜.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의 진심인 성배 씨입니다. 태권도는 이제 롱보드 타다 보면 밸런스가 중요하다 보니까 확실히 태권도 하면서 밸런스 맞춰가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드 타면서 태권도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공원에선 보드를 타고 바람을 가르더니 이곳에선 맨발로 공중을 가르는 인후군. 사실 이 정도 경지에 이르기까지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해야 했다는데요. 제가 천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심한 운동하고 이러다 보면 막 운동성 천식은 아닌데 막 날씨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막 날씨가 춥고 막 갑자기 환절기 이럴 때는 제가 숨 쉬는 게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병원 다니고 하면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아버지 성배 씨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좀 마음은 아프지만 아이가 힘들어할 때도 이렇게 자꾸 뒤에서 밀면서 힘들 때 한 번 더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마음이 좀 많이 그랬거든요. 이게 또 부모로서. 엄격한 지도에 담긴 아버지의 진심을 알기에 묵묵히 따라준 아들. 그 인내와 성실함이 쌓여 오늘날 인후군이 있는 거겠죠? 긴 시간의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인후군. 반갑습니다. 이제 왔어? 잘 타고 왔어? 잘 타봤어. 운동 잘 하고? 응. 바람 많이 불지 밖에. 밖에 엄청 불어져. 방 안에서도 물씬 풍기는 인후군의 롱보드 사랑. 롱보드 용품만 가득한 이곳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장비가 있네요. 이 데크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스폰 받았을 때 받은 데크인데 엄청 열심히 탄. 좀 같이 계속 가고 싶어가지고 안 버리고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이거. 초심을 간직하고자 하는 갸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실 아직 끝나지 않은 인후군의 훈련 루틴. 연습 때 촬영한 영상을 보며 개선점을 찾는다는데요. 이제 다른 것 여기서 약간 탑을 찍고 싶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석이 끝나고 자리를 이동하더니 난데없이 요가 매트를 세팅하는 인후군. 마무리 스트레칭이라도 하려는가 싶었더니 바퀴 없는 보드 위에 몸을 싣고 또다시 연습 삼매경. 영상을 보며 찾은 개선점과 새로운 기술 구성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데요. 오늘날 인후군을 있게 한 진짜 재능은 이런 집념과 성실함 아닐까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대회 나갔을 때 또 그걸 성공하고 또 이렇게 우승해서 메달을 목에 걸고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집에서도 연습하고 밖에서도 연습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인후군이 새롭게 써내려갈 롱보드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보드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보드를 제가 시상식에 올라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면서 이 보드에 대한 재미랑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알리고 싶어요. 축구의 손흥민,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처럼 롱보드 하면 전인호라는 생각이 전 세계인에게 각인될 때까지 롱보드를 타고 달리고 날아오를 인후군의 빛나는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며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고운 선율. 가슴의 속에 있는 이 한을 끄집어내서 뱉을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고 진심 어린 숨결로 부는 오카리나로 인생을 연주하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십니까. 15년째 오카리나를 제작하고 있는 제작자 박병각입니다. 오카리나로 삶을 노래하는 박병각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고즈넉한 산중 아침이 분주합니다. 미리 건조해둔 오카리나를 화덕에 옮기는 중이군요. 이제 24시간 얘를 이제 불 때는 겁니다. 지금은 이 흙인데 물론 완전히 마른 흙이고 이것을 이제 가마에 넣어서
한 24시간 떼게 되면은 나오면 얘가 이제 돌이 되는 거죠. 일주일간 정성스레 빚은 오카리나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통과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최고 온도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다시 최고 온도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그 시간이 한 24시간 걸립니다. 예, 하루 정도 걸리는 거죠. 교직 생활 은퇴 후 오카리나 제작자의 길에 들어선 병각 씨. 25년 전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연주를 듣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 오카리나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삶에 스며든 오카리나는 이제 병각 씨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됐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의 뭐 질금이라도 있으면은 소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된 악기라고 이제 악기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예, 바로 파기를 해야 됩니다. 파기한 오카리나들로 탑을 쌓았을 정도. 성실한 실패가 쌓여 최고의 오카리나가 탄생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오카리나를 즐겨야지 하면서 연주도 하고 뭐 어디서 불러주면은 가서 연주하고 오카리나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울리고 이런 게 좋았는데 제작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오카리나 연주자였던 병각 씨. 더 맑고 고운 소리를 빚어내기 위해 지금은 제작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빚고 건조하고 구워져 완성되기까지 열흘. 정성의 기다림이 더해질 때 소리라는 선물이 찾아옵니다. 예, 소리가 납니다. 그 감격의 순간을 미리 체험해볼 기회가 제작진에게 주어졌는데요.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예, 이쪽, 왼쪽에 있는 제가 구멍을 어떤 걸 막아야 되는 건가요? 구멍 하나씩을 막아봐요. 여기도 구멍 하나씩을 막아야지. 여기 오픈됐습니다. 오케이. 아, 살살. 쥐는 것부터 부는 것까지 마음처럼 되지 않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 예. 식이 아니거든요. 한번 들어볼래요? 학교 종이를 들어오면 쉽지 않은 거. 근데 일단 저 같은 초보자도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참 신기한 악기인 것 같습니다. 좀 어설프긴 해도 열이만큼은 갸륵하죠. 며칠 후 병각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 종로구. 특별한 나들이가 있다는데요. 작업실이 아닌 가판대 앞에 선 병각 씨 얼굴에서 설렘이 묻어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인사동 여기 이 주말 장터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아는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사람 구경도 하고 악기 전시 판매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라믹은 먼저 영롱한 자태로 손님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귀를 쫑긋 기울일 수밖에 없는 현란한 연주를 이어가면 꼬마 손님들의 표정만 봐도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한 것 같죠? 아이고 좋겠다. 예, 어머님. 오카리나뿐 아니라 잊지 못할 추억까지 얻어가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큰 기쁨이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분도 있고 또 제 연주를 듣고서 박수도 쳐주시고 또 호응도 뭐 많이 해주시니까는 뭐 그런 게 큰 즐거움입니다. 외국인 손님들 발걸음까지 멈춰 세운 병각 씨의 오카리나.
자신도 모르게 리듬에 몸을 맡기는데요. 연주를 들은 소감이 어떨까요? Really, it sounds like bird singing, but it's like such a smooth melody as well. I'm really surprised because it's like a small flute, but in such a little customized instrument. So really, like, good job. Wow. 외국인 손님의 마음까지도 단단히 사로잡았습니다. 이어서 찾아온 반가운 손님. 오카리나를 처음 시작한 게 한 20년 전 되거든요. 그 20년 전에 오카리나를 같이 시작한 그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죠. 오카리나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이자 오랜 도반 승재 씨. 누구보다 병각 씨의 오카리나를 사랑하는 열렬 팬이랍니다. 병각 씨 못지않은 멋진 연주로 청중을 사로잡는데요. 오랜 친구와 함께하니 보람도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 그 안에서 사람 한 명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여기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 어울리고 또 얘 친구도 보고 좋죠. 이러니까는 뭐 한 달에 한두 번이지만 꼭 나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젠 김정우로. 오카리나 연주자 김정우 씨도 병각 씨가 빚은 오카리나의 오랜 팬이라고 하네요. 오카리나를 뭐 연주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필요한 악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의뢰를 해서 내가 이제 수작업으로서 이 악기를 만들어서 오늘 전해주는 그런 시간인 거죠. 한번 열어봐요. 네. 이게 다른 악기들보다 이게 좀 특수 키여가지고 만들기 어려웠을 텐데. 그렇지. F키를 주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쓰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또 F키 더블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정우 씨를 위해 특수 제작한 오카리나. 과연 소리가 어떨지 병각 씨도 괜히 긴장하는 가운데 소리 진짜 좋은데요? 괜찮아?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결과는 대만족. 좀 특수 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 쓰는 키인데 이렇게 선생님께 직접 부탁을 드렸고 오늘 드디어 받게 되었는데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네. 이에 멋스러운 연주로 보답하는 정우 씨. 순식간에 매장 앞이 공연장으로 변모합니다. 청명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병각 씨입니다.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즐겁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하고 싶고 건강하게 이런 즐거운 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오카리나를 향한 열정 하나로 개척한 인생 2막. 묵묵히 정진한 시간이 쌓여 한국을 대표하는 오카리나 제작자가 됐습니다. 맑고 고운 오카리나 연주처럼 앞으로 이어갈 작업과 일상도 더욱 아름답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